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사나이 내각이 전후 일본의 정보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편하는 국가정보국 창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총리 직속 전략기구인 국가정보회의와 실무조직인 국가정보국을 신설하는 법안을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이른바 일본판 CIA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올여름 공식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편의 정치적 배경에는 다카이치 총리의 강경한 안보 노선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강한 보수 성향의 민족주의자이자 대중국 강경론자로 알려진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해 10월 집권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 뒤 일본 유신회와의 연립정부 구성 끝에 총리에 올랐습니다. 이후 지난 2월 중의원 총선에서 자민당이 사상 처음으로 3분의 2를 넘는 의석을 확보하면서 안보 정책 강화에 필요한 정치적 동력을 확보하게 됐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취임 직후 일본을 둘러싼 안보 환경을 전후 가장 가혹한 상황이라고 규정하고 정보체계 개편을 지시했습니다. 정부 구상에 따르면 국가정보회의는 총리가 의장을 맡고 관방장관과 외무상, 방위상 등 주요 강료들이 참여하는 최고정보 의사결정 기구가 됩니다. 국가정보국은 총리 직속기관으로 설치돼 각 부처에 정보 수집과 분석을 지시하는 권한까지 갖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일본의 정보 시스템은 내각정보조사실을 중심으로 외무성, 방위성, 경찰청, 공안조사청, 해안보안청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습니다. 부처 간 경쟁과 정보 공유 부족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며 일본 정부는 국가정보국을 통해 이를 통합 관리하는 중앙집중형 정보구조를 구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구상하는 정보기관 모델은 미국 정보체계와 유사한 형태로 평가됩니다. 해외 첩보활동을 담당하는 중앙정보국과 여러 정보기관을 통합 조정하는 체계를 결합한 구조로 분석됩니다. 일본이 정보 역량 강화를 서두르는 배경에는 과거 대외 정보 실패 경험도 있습니다. 2012년 알제리 일본인 인질 사건과 2015년 이슬람 국가에 의한 일본인 참수 사건은 일본 정부가 해외 정보 수집 능력 부족을 절감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후 아베 내각은 국가안전보장회의와 국가안전보장국을 창설해 정보 통합 체계를 일부 구축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정보기관 강화와 함께 스파이 방지 법제 정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외국 세력의 영향 공작과 기술 탈취에 대응하기 위해 명확한 스파이 처벌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일본 정부는 안보 환경 변화에 대응해 정보력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권한 집중과 인권 보호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맞출지가 향후 중요한 과제가 될 전망입니다. 탄소 배출을 질소 오염과 동일한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 결과 현재 인류의 탄소 배출량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안전 한계를 2배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학기술원은 3월 6일 녹색성장지속가능대학원 전혜원 교수 연구팀이 미국 에너지부 산하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폴 울프람 연구팀과 공동으로 이산화탄소 배출 한계를 새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연구는 국제학술지 네이처 서스테이너빌리티에 지난달 16일 게재됐습니다. 연구는 지구 환경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한계를 뜻하는 플래니터리 바운더리 개념을 재검토하는 데서 출발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환경 문제마다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왔습니다. 기후 변화는 대기 중에 축적된 이산화탄소 총량, 즉 저량을 기준으로 평가한 반면 질소와 인오염은 매년 배출되는 양인 유량 기준으로 계산했습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잣대를 사용하면 환경 문제 간 위험도를 공정하게 비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탄소 역시 질소, 인오염과 같은 연간 배출량 기준으로 다시 계산했습니다. 지구 평균 온도 상승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내로 제한한다는 조건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 한계는 약 4에서 17기가톤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현재 인류가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는 연간 약 37기가톤으로 안전 범위를 2배 이상 넘어선 수준입니다.
연구팀은 남아있는 탄소 예산, 탄소 제거 기술의 발전 수준, 온도 목표 달성 시점 등에 따라 정확한 한계값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조건을 적용하더라도 현재 인류의 배출량이 지구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초과하고 있다는 결론은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이번 연구는 기존 행성 경계 연구에서 기후변화의 위험성이 질소나 인오염보다 상대적으로 과소평가됐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탄소 배출을 동일한 기준으로 환산해 비교할 경우 기후변화 문제가 다른 환경 문제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혜원 교수는 탄소 배출을 질소오염과 같은 기준으로 비교하면 기후변화의 심각성이 훨씬 더 분명하게 드러난다며 이번 연구는 다양한 환경 문제를 동일한 기준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해 정책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하게 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중동 전쟁에서 드러난 이란의 석고 쏘기 전술이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경고 신호를 던지고 있습니다. 값싼 드론과 다양한 미사일을 동시에 대량 발사해 방공망을 압박하는 방식인데 북한 역시 유사한 전략을 사용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자폭 드론, 순항 미사일, 탄도 미사일을 동시에 대량으로 투입하는 물량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저공으로 우회 비행하는 순항 미사일, 고속으로 낙하하는 탄도 미사일, 그리고 목표물에 직접 돌진하는 드론을 한꺼번에 쏘아 방공 체계를 혼란시키는 방식입니다. 드론이 건물과 시설을 타격하고 미사일이 시가지로 날아들며 큰 폭발을 일으키는 장면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이 사용하는 드론은 대당 약 3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4천만 원 수준입니다. 반면 이를 요격하는 패트리엇 PAC-3 미사일은 한 발에 약 1,350만 달러, 우리 돈 약 200억 원에 달합니다. 값싼 무기 수십, 수백 발을 날려 대부분이 요격되더라도 몇 발만 목표를 타격하면 전략적으로 성공이라는 계산이 성립합니다. 실제로 이런 공격 과정에서 쿠웨이트의 미군 작전센터가 타격을 받아 미군 6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식이 비대칭 전력의 전형이라고 분석합니다. 드론만으로 전쟁을 승리할 수는 없지만 상대국의 방공 미사일을 소진시키고 전쟁을 장기화하며 정치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북한도 이미 유사한 전략을 시험해왔다는 점입니다. 북한은 2022년 다종의 미사일 20여 발을 동시에 발사하는 시험을 실시했고 일부는 울릉도 인근까지 날아왔습니다. 당시 우리 군은 분단 이후 처음으로 NLL 이남 해역 인근에 미사일이 떨어진 이례적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북한은 자폭 드론과 신형 방사포까지 추가하며 공격 수단을 다양화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대부터 30년 넘게 드론을 개발해왔으며 김정은은 직접 자폭 드론 시험을 참관하며 인공지능 기능을 탑재한 신형 드론 개발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한국은 패트리엇, 청궁2, 대공포 등 다층 방공망을 통해 북한의 미사일과 드론을 요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군 전문가들은 어떤 방공체계도 100% 방어는 불가능하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드론, 방사포, 탄도 미사일이 동시에 날아오는 섞어 쏘기가 이뤄질 경우 방공 요격 체계가 빠르게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 지난 겨울 우리나라에 이례적인 겨울 가뭄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예년의 절반 수준에 그치면서 봄철 대형 산불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기상청이 발표한 2025년 겨울 기후 특성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은 45.6mm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평년 겨울 강수량 89mm의 약 53% 수준입니다. 강수량은 비뿐 아니라 눈과 우박 등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든 물의 양을 합친 값입니다. 즉, 이번 겨울은 하늘에서 떨어진 물의 양 자체가 예년의 절반 정도에 그쳤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흔치 않습니다. 기상 관측 기준점이 되는 1973년 이후 강수량이 적은 겨울 가운데 약 7번째 수준입니다. 특히 올해 1월과 2월 전국적으로 눈과 비가 거의 내리지 않으며 기록적인 감소가 나타났습니다. 기상청은 원인으로 대기 흐름이 막히는 블로킹 현상을 지목했습니다.
시베리아에서 형성된 강한 고기압이 오래 머물며 건조한 찬 공기가 한반도에 장기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 같은 변화는 기후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북극이 빠르게 따뜻해지면서 대기의 흐름이 약해지고 특정 공기가 한 곳에 오래 머무는 현상이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봄철 재난 위험입니다. 강수량이 적으면 숲과 토양이 건조해져 작은 불씨도 대형 산불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기상청의 3개월 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확률은 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4월 역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최근 10년 통계를 보면 산불 발생은 3월과 4월에 가장 많이 집중됩니다. 특히 산림 피해 면적의 80% 이상이 3월에 발생해 대형 산불 위험이 가장 높은 시기로 꼽힙니다. 정부와 산림당국은 입산 시 화기 소지 금지와 논밭 소각 금지 등 산불 예방 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대형 재난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마치겠습니다.